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판별식이다라고 한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있고 여기하면 a가 여기 아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 2차 방정식의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라고 할 수가 있었고, 우린 거기에서 이 근호 안에 있는 이놈을 우리가 특별히 판별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근호 안의 값이 음수니까 근호 안이 음수면 만족하는 이 x는 실수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허근이다.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이 딱 0이면 x는 결국 이가 하나만 갖는다. 중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이 있다. 이게 판별식이었는데, 그럼 오늘 배우는 거는 뭐냐면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결국 얘가 2차 함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지금 이 x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근은 뭘까요? 함수에서의 근이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함수의 근은 몇 개인 거야? 근은 3개인 거야.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그 f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러한 점들의 x값들을 우리가 근 또는 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얘를 만족하는 실근은 2개인 거잖아요. 플러스 값이랑 마이너스 값. 그럼 이 함수 어떻게 생겼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이거든. 근데 그것은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이 대칭축의 x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 2값과 마이너스 2값인 두 개의 실근 x를 갖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다 하더라도 역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얘가 중근을 갖는 거고,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다음과 같이 생긴 이 함수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판별식이 0인 그래프죠. 자,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근호값이 음수다. 걔는 실수값은 없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x축이랑은 만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고. 학습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계속 엉뚱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x축의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양수입니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고.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거잖아.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학교 때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게끔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우리 5번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자, 그럼 걔랑 관련지어서 문제를 풀 건데, 예제 1번 문제고요. 근데 예제 1번이 정석이랑은 좀 달라요. 내가 못 고쳤어.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 예제 1번, 지금 8번 문제가 해설지도 좀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정석의 원본과 좀 약간 다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문제로 들어가 보자. 이제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개의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 이놈. 그 다음에 y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ax 빼기 3a. 이거 쓰기 참 싫어,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 자, 세 개의 포물선이 있어서 그 각각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1번 하나만 x축과 만난대. x축과 만난다에다가 밑줄 걸었고 x축과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판별식이 어떻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x축이랑 만난다. 우리는 x축이랑 만나는 거를 근이라고 했고 x축이랑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있다.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인 걸 말하는데 그럼 1번은 세 개 중에서 한 놈만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각각 이 함수에 1번, 2번, 3번 함수라고 했을 때 그럼 각각의 판별식을 생각해 본다면 1번의 판별식을 D1,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생각한다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2번의 판별식을 생각한다면 4분의 d2를 구하면 a제곱 플러스 3a가 되죠. 자, 얘도 x개수가 짝수니까 3번에 대한 역시 짝수 판별식을 생각한다면 얘는 a-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해주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어찌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이 세 개 중에서 한 놈만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부 다 0 이상이 되는 일단은 A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거부터 자, 수직선에 그러면 얘가 0 될 때가 A가 마이너스 2랑 A가 2죠. 그러면 걔가 0 이상인 부분은 요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테니까 0 이상인 부분은 이쪽과 그 다음에 이쪽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D2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D2에 대해서는 얘는 A 곱하기 A 더하기 3이니까 그럼 걔가 0 이상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3과 여기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요 마이너스 3의 왼쪽 여기 플러스고 그 다음에 0의 오른쪽은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똑같이 구간을 나누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 3번 자, 이놈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걔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a-1 곱하기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그럼 걔는 1부터 3까지 구간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1부터 3까지 구간 요 구간과 요 구간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구간인 거죠. 뭔가 좀 지저분하게 쓰여져 있긴 한데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야? 이 중에서 셋 중에서 플러스 값이 딱 하나가 되는 구간이 어디냐? 이걸 찾은 거니까 플러스가 딱 하나가 되는 구간은 요 범위랑 그 다음에
여기 요 범위인 거죠. 그래서 마3에서 마이너스 2까지랑 0부터 1까지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등호를 판단해주면 마3은 결국에 이게 딱 0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역시 마이너스 2도 딱 얘가 0이 되는 구간이니까 포함을 시켜야 될 거야. 그래서 등호를 포함한 마3부터 마이너스 2까지랑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다 라고 1번 정답을 쓸 수 있겠죠. 1일 때는 안 되네요. 얘도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은 등호를 없앤 그래서 요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마3도 여기도 둘 다 플러스인 거니까 마3도 범위를 없애야겠네요. 요게 1번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요거 내가 좀 약간 지저분하게 쓰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얘는 그냥 기본적 연습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예제는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자, 11번 문제고. 예제 2번에 지우고. 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천천히 보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면 fx 이꼴 k가 되는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죠.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어. 그냥 이런 거. 이게 fx야. 이게 fx야.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함수가 있어. 요 함수가 gx야. gx야. 자 그러면 fx 이꼴 gx의 근이라는 것은요. 자, fx 이꼴 gx의 근은 몇 개니? 근은 3개죠. 그것은 fx 이꼴 gx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fx랑 gx랑 만나는 x값을 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의 근은 3개야. 물론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fx 이꼴 0의 근도 3개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얘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 이런 방정식으로 놨을 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는 x값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뭐야? fx라는 함수를 말하는 거고 이놈은 y는 0 그러니까 x축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랑 x축의 교점이 근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fx라는 함수랑 gx 함수의 교점을 말하는 거고 물론 이놈을 좌변으로 넘기면 fx-gx 이꼴 0이다. 즉 새로운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놈과 x축과의 교점을 구해도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리해 볼게요. fx 이꼴 gx의 근을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우리가 fx랑 gx의 근을 말하래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보는 거야? 함수적 관점에서는 fx라는 그래프와 gx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둘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gx를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 문제 풀 때 둘 중 하나로 해석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없죠? 그러면 예제 2번 문제인데요. 예제 2번 문제. 예제 2번 문제에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예제 2번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그 함수가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함수인데,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야? fx 이꼴 k가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두근의 합을 구하래. 얘야. 세고. 세고. 됐어? 세고. 자, 그러면, 자, 이거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때는, 자, 1번의 관점에서 보는 게 편하겠니? 2번의 관점이 편하겠니? 라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관점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K를 좌변으로 넘기고 fx 빼기 K를 세고 그려야 돼.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냥 이거의 근이란 두 함수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만나는 놈이 근이란 얘기라고. 그러면 결국 얘의 근이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k. 자, y는 k라는 선을 그립니다. 요 11번 문제죠. 11번 문제에다가 y는 k라는 선을 그려보세요. 그냥 그림 문제 자체에다가 y는 k를 그립니다. 자, y는 k를 그려라고 했을 때 거의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은요 엉뚱한 함수를 그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이상한 함수를 그리고 있거든요. 절반은 제대로 그렸고, 자, y는 k를 그려보자고. 다시 봐봐. 이 얘기 괜히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파트 되게 실수를 많이 한다고. 자, 다시 이거부터 봐봐. 이거부터 fx 이꼴 0의 근이라는 것은 fx라는 함수와 y는 0의 교점이라고. y는 0이 뭐야? x축이란 말이야. 즉 이거랑 y는 0, x축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x축이 y는 0이야. 그러니까 y는 k는 뭐겠어? 이거죠. y는 k. 이거죠. 이게 y는 0이잖아. 그 y는 1, y는 2, y는 k 이거라고.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의 x값들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라고요. 됐어요? 자, y는 k를 이 사람이 그리신 분들은 좀 반성하세요. 그러면 자, 이 함수는 대칭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한 대칭이니? 두 근의 정가운데 값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정가운데 x값은 마일과 3의 평균값인 1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의 x값은 1 플러스 알파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이때 x값은 뭐야? 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2가 되겠죠. 따라서 근의 합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대칭성. 됐지? 학습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고등 입반 테스트를 보통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빠르면은 7월달, 뭐 좀 늦으면은 뭐 12월달 정도에 이제 고등으로 넘어갈 텐데,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반 테스트를 할 거라고. 근데 입반 테스트를 할 때 그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가능성이 있다 또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테스트지에 그래프가 많이 그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냐로 보통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고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은 그림이 하나도 없고 식만 막 써 있어. 그럼 걔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야. 근데 학습을 제대로 한 아이들은 상당수의 문제가 그래프가 다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푼다고. 결국 우리가
요 단원, 우리 이차함수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중점을 줄 거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자, 그럼 됐어요? 자, y는 k 이겁니다. 됐죠? y는 k랑 얘가의 교점이니까 그냥 1 플러스 알파, 1 빼기 알파 두 개가 있었다. 이게 1번 문제였고, 반면에 2번은 f2x 플러스 1 이꼴 빵에 근을 구하는 건데 1번과 2번은 좀 달라요. 1번은요 결국 뭐야?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관점에서 푼 건데 2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의 근은 얼마니? 즉 fx 이꼴 0의 근은 마이너스 1과 3이죠. 우리가 말하는 근은 무슨 값이야? x 값이야. 자,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란 얘기는 f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고 f 3이 0이란 얘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근은 뭐다? x 값이라고. 근은 얘를 만족하는 x 값이야.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는 이 놈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는 x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의 근은 뭐겠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 그리고 이 놈이 3이 되는 x값을 말한다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과 요 세모가 3이 되는 그러한 x값을 구하면 이놈이 마이너스 1 되려면 x도 마이너스 1이죠. 얘가 3이 되려면 x는 1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주는 마이너스 1과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니? 자, 그는 x값이에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제는 살짝 치환했다의 관점에서 문제를 푼 거야. 1번은 그래프를 그려서 y는 k와의 교점을 생각했던 거죠. 됐죠? 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별 문제 아니지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함수까지를 배우고 나면 항상 여러분이 풀 때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지 수식으로 풀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 고민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돈 닦고 있지 마시고, 네, 아이, 참, 오자마자, 왜 그래. 자, 다시,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g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fx랑 gx는 근이 몇 개다? 근이 몇 개? 두 개죠? 우리가 말하는 근은 뭐라고요?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요. 그럼 교점 개수가 두 개니까 근이 두 개죠. 그 말은 fx 이꼴 gx의 근이 두 개다. 실근이 두 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놈을 넘겼을 때의 fx에서 gx를 뺀 것 이꼴 0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됐죠? 즉 이차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두 식을 갖다고 놓고 넘겼을 때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럼 그것을 통해서 결국 13번에 있는 이차함수랑 직선의 관계를 판별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 판별식 가지고 각각을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냥 한번 보시고 넘기시면 돼요.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번에
예제 3번에 자, 두 개의 포물선이 있대요. 예제 3번. 자, 16번 문제고요. 자, 두 개의 포물선. 그래서 첫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이라는 포물선이 있었고, 두 번째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포물선이 있었는데, 그 포물선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구했더니만 두 교점을 구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었다.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a랑 b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머릿속에 대략 상상이 가요. 그냥 이렇게 생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이 있었는데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가 되었대.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우린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모랑 네모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동그라미라는 얘기는 결국 네모랑 동그라미의 교점을 지나는 곡선이 세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얘랑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죠. 자, 허공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곡선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의 교점을 구해보자. 교점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푼다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다 라고 놓으면,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2x 4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빵이다. 즉 x 2 x 플러스 1은 빵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7, 얘가 2,2 집어넣었더니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정답은 끝났어. 1번은 끝났고, 그럼 2번 a랑 b를 구하라는 얘기는 뭔 말이니? 이 함수가 실제로 얘랑 만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였다는 얘기는 이 함수도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그냥 마이너스 1,7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2,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 a랑 b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예제 3번 역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기말 범위 대부분 여기가 지금 기말고사 범위일 거예요. 2차 함수 파트가. 그런데 여기 이 파트 자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실제 고등 수학에서도 거의 똑같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겹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한 번 더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만 좀 잘하면 기말은 그냥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또는 미리 지금 중간고사 때 함수 파트 공부했던 분들은 여기 그냥 이미 했던 부분이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입부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예제 4번으로 가볼게요. 예제 4번. y는 mx 플러스 b가 있대요. 근데 m은 0보다 크대.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는 거고, 양수인 직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두 개의 곡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놈과,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있어. 자, 문제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이 직선이 있는데 이건 무슨 직선이냐면 이 직선은 이거에 접하는 직선이면서 동시에 이거에도 접하는 직선이래. 접하는 직선이래. 자, M과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우리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한다면 봐봐. 이제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아예 그래프를 생각을 안 해. 그냥 이렇게 풀어. 아, 접한다니까요. 선생님, 접한다는 것은 그냥 얘랑 얘랑 같다고 놨을 때 두 함수를 같다고 놨을 때의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x 플러스 8 마이너스 b 이퀄 빵이 되고 접하니까 판별식이 얼마인 거다? 판별식이 0인 겁니다. 라고 해서 이거의 판별식이 빵이다. 라고 해서 식 하나 세우고 마찬가지로 이놈과 이놈이 접하니까 똑같은 짓을 해서 또 다른 판별식도 빵인 겁니다. 두 식을 연립해주면 M과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정답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푼 거잖아.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들의 풀이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래프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프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대부분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죠. 그치?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꾸면 주어진 이 식은 보고 있어? 자, 주어진 이 식은 이 꼴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죠. 그쵸? 선생님 이거 모릅니다 라는 학생 없지, 그치? 알죠? 테스트 할 때 못하면 안 돼요. 여긴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능력은. 자, 요거 완전 제곱 꼴로 고치면 사실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니까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죠. 자, 우리는 그래프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럼 이놈은 2,4가 꼭지점이고 2,4가 꼭지점이고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건 이차함수.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2,0이 꼭지점이고 자, 여기가 꼭지점이고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이차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최고차항계수가 1, 마이너스 1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아. 절대값이 똑같으면 그래프의 폭이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배워왔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놈과 이놈은 폭은 서로 똑같은 거야. 폭은. 그럼 폭이 똑같은 이런 이차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기울기가 양수인 접하는 직선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접한다는 얘기는 그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직선은 무슨 점을 지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다양한 점을 지나겠지만 자, 나의 의도는 뭘까? 저놈은 어떤 점을 지날까? 어떤 점을 지날까? 어떤 점을 지날까? 지원아, 어떤 점을 지날까? 나의 의도. 희망아, 어떤 점을 지날까? 얘는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중점. 어디?
얘랑 얘의 중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차 함수는 추리에 대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2,4란 말이에요. 이 꼭지점 좌표가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버리면 그 접하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점이 뭐야?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이라고. 그럼 결국에 이 직선의 식을 우리는 2,2, 얘랑 얘의 중점은 2,2니까 2,2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y를 기울기는 m인데 2,2를 지난다. x-2 플러스 2, 즉 mx-2m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고, 얘가 이 부분과 접하니까 두 식을 같다고 했을 때의 판별식이 0이다 해버리면 m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연립할 필요 없이.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 m의 값을 구하고 m을 구했으면은 당연히 요게 b니까 b의 값도 구할 수 있겠네 라고 풀 수도 있어. 이거는 그래프적 관점에서 생각한 거야. 굳이 이 문제를 선생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강조하는 이유는 몇몇 문제 있잖아.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풀면은 정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학적 해석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우리의 목표는 훨씬 더 높은 데 있으니까. 그치? 정찬아. 괜찮아? 괜찮아. 그치? 너의 목표는 높은 데 있잖아. 그치? 높은 데 있잖아.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목표는 높은 데 있잖아. 자, 우리의 목표는 높은 데 있다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나는 중학교 때 고등 선행을 전혀 안 했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수학이든 영어든 아예 선행을 안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제 선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너희들의 목표의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목표의식일 수도 있어. 강제로 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의 의지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훨씬 더 스타트가 더 빠른 거야.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더 높은 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고. 그렇지? 선생님은 되게 늦게 공부했지만 나도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 간 거 아니야? 그 너희들은 지금 나보다 더 빨리 가고 있잖아. 앞서가고 있잖아. 나의 과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더 착실하게 하면은 계속 앞서간 상태에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남들 더 따라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사고를 많이 열어줄 테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문제를 복습을 해보라고. 오케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죠? 이 방법처럼 생각하시고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22번 예제 5번. 예제 5번. 직선이 3개의 포물선과의 교점 개수가 2개, 1개, 0개래요. 그러면 그 개수가 2개, 1개, 0개란 얘기는 이참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를 T1이라고 할게. 첫 번째 함수의 판별식.
그 다음에 한 개니까 D2가 빵이란 얘기고 교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D3가 음수라는 얘기죠. 물론 그래프로 본다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참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 뭔지 모르지만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생긴 그 꼴을 말하는 거고 얘는 이참수랑 직선이 접하는 꼴이었던 거고 얘는 이참수랑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러한 꼴의 그림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을 구해보면은 자, 이놈은 그럼 결국에 두 함수 x제곱 플러스 3이 이꼴 직선 ax 플러스 b랑 같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빼기 b는 0이다에 판별식 d1이란 a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큰 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3개의 식을 뽑아낼 수 있다고. 3개의 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랑 직선이 서로 같다고 했을 때의 판별식이 빵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6-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7 빼기 b가 빵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놈을 정리해주면 얘는 4-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5 빼기 b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만족하는 정수 A랑 B를 구해라. 요게 문제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얘를 세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 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정수 A랑 B를 구하는 거라고. 정수 A랑 B를 구하는 거라고. 자, 어떻게 풀 거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요 문제를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식을 다 써. 그런데 여기까지 쓴 후에 정답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답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 보자. 수학 점수는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잖아. 공부를 계속하면 수학 점수가 이쪽이 시간이야. 시간. 여기가 수학 실력이야. 여기가 수학 실력. 이게 공부하는 시간. 자, 수학 점수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수학 점수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수학 점수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서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요. 또 서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수학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수학 점수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상당수 학생들이 이 기간에서 이 기간으로 가는 과정에 선생님 저는 슬럼프인가 봐요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공부를 해도 점수가 별로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럼 난 슬럼프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슬럼프가 아니라 수학 실력이 다져지는 상황인 거고 그게 잘 다져지면 갑자기 성적이 올라갑니다. 또는 내 실력이 여기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안 떨어져요.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수가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근데 팍 떨어질 때는 여기로 떨어지지 않고요. 팍 떨어질 때는 여기서 여기로 떨어져요. 그럼 다시 여기까지 만들려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러한 단계 중에서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갑자기 푸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얘를 푸는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를 건너뛰게 돼요.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의 해결책이에요. 희망아. 자, 이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고 정수 A, B를 구하는 거야. 구해야 된다고. 너는 지금 구해야 된다고.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구한 거지. 1번과 2번과 3번까지는 얻어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얻어냈어. 여기까지는 얻어냈어. 여기까지는 얻어냈어. 정수 A, B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야, 눈이 분기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중이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1, 2, 3번씩을 이용해서 정수 A, B를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누굴 풀어? 제목을 풀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요? 여러분의 수학 성적이 갑자기 건너뛰는 분기점에 있으니까, 소연아, 이 지금 너의 인생을, 너의 수학적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문제란 말이야. 여기 저는 안 돼. 전환점이 되는 문제라고. 인생에 있어서, 수학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보나 어떻게 풀 거야? 모르겠다. 봐봐. 식을 계산한다는 얘기는요. 식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줄이는 거야. 거듭 말하지만 식을 계산하겠다는 미지수를 줄이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지금 부등식이잖아. 이건 부등식이잖아. 얘는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2번 식을 이용해서 이 2번 이 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A랑 B의 관계가 있으니까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B를 B 이꼴은 해가지고 A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 B를 A로 바꿨으면 걔를 각각 1번과 2번에 쳐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A만 나온 2차 부등식이 되니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죠. B를 A로 바꿔버리면, 바꾼 거를 집어넣어버리면 A의 부등식이 되니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A는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범위에 속하는 정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넣어서 구하면 A가 뭐 3분의 5보다는 크고 뭐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나?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A는 정수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2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A를 구했으면 다시 B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풀어내야지만 여러분의 수학 단계가 높아진다고. 지금 수학 단계 높아지는 거를 지금 거듭차는 중학생 이보시 둘 세트로. 야, 정신 서윤아 알겠어 여기? 진짜로? 진짜 알겠어? 어떻게 한다고? 그치.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얘를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 수학 성적 갑자기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 들으면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잖아. 근데
너무 헤맨다고. 실제로 그냥 풀어봐라라고 하는 거는 다 풀고 못 푼단 말이야. 요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이렇게 생각해드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자, 우리 수학 성적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 우리의 수학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수학 성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요. 일반적 학생들은. 네. 자, 우리의 수학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수학 성적은. 왜? 우리는 이러한 단계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나는 수업 때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대충 문제들은 대충 빠르게 나가지만 그 터닝 포인트들은 내가 항상 강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워 먹다 보면 요 간격이 짧아집니다. 간격이 짧아져요. 게다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오답 관리하고 누적 관리하고 있잖아. 그럼 역시 텀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급격히 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남들보다 더 급격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 줄게. 우리 지난번에 개인별 오답 노트를 줬었는데 아직 제출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출 안 되신 분들 제출 오늘 다 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계속 내가 얘기할 테니까 오답 노트 모음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거 됐지요? 됐죠? 26번 절대값 함수. 절대값 함수. 자,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26번의 오른쪽에 보면 26의 오른쪽에 보면 자, 다음과 같이 함수를 그리기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함수예요. 내가 그냥 크게 그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물론 꼭 시점좌표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요거 인수분해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x가 1, x가 3이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얘는 1과 그 다음에 3을 근으로 갖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3이 되니까 0,3 얘가 y절편인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이 기본적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자, 거기 2, 3, 4, 5, 6을 그려봅니다. 2, 3, 4, 5, 6 26번 자, 26번에 개념 세워줍니다. 26번 자, 함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우리의 희망이 그림을 그립니다. 자, 26번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고 절대값 함수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이거 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난 좀,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싶은 거 혹시 있어요? 2, 3, 4, 5, 6 중에서, 요거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다. 중요하니까, 4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fx라고 생각해봐. 이게 fx야. y는 fx야. 그러면 이게 y는 fx면 y는 f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한다면 f 절대값 x란 얘는 이거죠. 절대값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y는 fx가 되는 거야. 맞죠?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x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y는 f 마이너스 x가 돼버리죠. 무슨 얘기냐면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원래 fx랑 똑같은 걸 그리면 된다. 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f 마이너스 x. 그 f 마이너스 x니까 뭐 한 거야? fx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다는 얘기는 y축 대칭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애기 엉덩이처럼 생긴 이 그래프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x가 있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y축 대칭한 함수가 된다고요.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y축 대칭하면 된다. 절대값 x가 있으면. 그러면 절대값 y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반대로 y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x축 대칭하면 되겠죠. 절대값 y가 있으면. 따라서 4번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다면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얘는 x도 0 이상 y도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 왜?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 이상인 부분을 그리는 거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 이상인 걸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x, y가 둘 다 0 이상인 부분을 그린 후 그 다음 뭐해? 이놈 때문에 y축 대칭, 이놈 때문에 x축 대칭. 그러니까 x, y축 다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는 둘 다 0 이상인 부분,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네요. 일사분면에 있는 이거를 그린 다음에 걔를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키고 다시 그놈을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킨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이게 4번이죠. 자, 문제가 그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실근의 개수에다가 네모 쳐놓고요.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근 개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x랑 gx를 따로따로 그려서 둘이 만나는 교점이 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이다 라고 나서 이 함수와 x축의 교점을 그려도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것은 둘 중 하나꼴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27번 문제랑 28번 문제를 보자고요. 27번과 28번 둘 중에서 누가 더 예쁜 식일까? 27과 28. 28도 예쁜 식이야. 즉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절대값의 실근의 개수는 이 첫 번째 이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 꼴로 바꿔서. 그러니까 좌변은 절대값이 있는 꼴, 우변은 절대값이 없는 꼴로 바꾼 후에 그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27번 예제를 봤을 때 예제에 이렇게 돼 있잖아.
절대값 x 곱하기 x 빼기 3 빼기 m 곱하기 x 빼기 4 이꼴 0이라고 되어 있는 이놈이 있으면 이거 안 예쁘다고. 그러면 이거 얘의 실근의 개수를 거라 라고 했으니까 실근 개수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요? 얘는 요 꼴로 바꿔야 된다고. 그 말은 이놈을 우변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럼 걔는 절대값 x 곱하기 x 빼기 3은 m 곱하기 x 빼기 4가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뭐다?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0과 3을 근으로 갖는 원래 이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놈 m 곱하기 x 빼기 4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어. m 곱하기 x 빼기 4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 뭐죠? 그래프 관점에서 m 곱하기 x 빼기 4란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4,0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4,0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졸음은 항상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교점 개수가 2개인 거죠. 이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2개인 거지. 그럼 요 기울기를 바꿔주면 극단적인 상황이 3번 나와요. 어떨 때냐면 첫 번째는 이 직선이 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얘랑 접하는 상황. 접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돼서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쪽이랑 접할 때. 이렇게 3개의 극단적인 상황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인 거야? 이 직선과 요 곡선, 요 곡선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곡선이죠? 그래도 마이너스 붙인 곡선과 이놈이 판별식이 0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놈이 0이 되는 상황인 거고, 얘는 그냥 기울기가 0일 때 상황인 거고, 이거는 역시 뭐야? 원래 함수랑 이 직선의 판별식이 0일 때죠. 그래서 그때의 m값 3개를 기준으로 해서 m이 얘보다 더 이쪽에 있으면 2점. 이때는 3개.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4개. 이렇게 해서 m의 구간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이 문제를 분석해 볼게. 순수한 이차함수다라고 한다면 순수한 이차함수에서의 근의 개수는 그냥 판별식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으니까 그냥 풀면 돼. 근데 순수하지 않은 이차함수가 있다면 또는 이차함수가 아니라 다른 거, 삼차함수 또는 여기 보면 분수함수, 삼각함수 뭐든 상관없어. 그냥 그래프야. 그래프와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풀어야 됩니다. 됐죠? 무조건 실근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다는 얘기는 항상 함수를 2개로 쪼개서 풀 거냐 2개로 쪼개서 그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거냐 아니면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그거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거냐는 궁리해야 된다. 그런데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의 실근의 개수는 쪼개서 푸는 거다. 절대값만 왼쪽, 절대값이 아닌 건 오른쪽. 쪼개서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 됐죠? 자, 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이 습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 배우는 주제 중에서의 마지막 주제가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는 지울게. 자,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조건을 얘기한다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몇 개라고요? 조건 3개라고요. 우린 조건의 개수까지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조건이 3개였는데 그럼 그 조건 3개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일단 두 근이 있다는 얘기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되는 3개의 조건이 필요했었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다도 조건 3개죠. 판별식은 0 이상, 음수끼리의 합은 음수, 음수끼리의 곱은 양수. 그런데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 조건이 한 개만 있어야 됐었고 조건 하나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조건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까지 했었냐면 조건의 개수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놈이 확장돼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두 근이 둘 다 3보다 크다, 또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 또는 두 근이 둘 다 0과 5 사이에 있다,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제한 범위에 근이 위치할 조건에 대한 문제들, 우린 그것을 근의 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근의 분리는 2차 함수의 제한 범위에서의 근의 관계를 말합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제한 범위, 뭐 0과 1 사이 또는 5보다 큰 이런 제한 범위 내에서의 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근의 분리인데요. 근의 분리는 반드시 어떻게 푸느냐? 그래프를 그린 후 함, 판, 대입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 함, 판, 대이에요. 함은 뭐야?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인데, 자, 근데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조건이 3개라고 했죠. 근이 양수다, 음수다, 다른 부호다 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가 있을 때 그 2차 함수가 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물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 할게. 그럼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2차 함수가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걔를 근의 분리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조건을 함이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의 경계값인 거죠. 양수란 얘기니까. 그럼 0을 대입하는 값은 0보다 커야 된다. F0이 0보다 크다. 이게 함이고, 두 근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고, 이 함수의 대칭축도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써서 풀어도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도대체 어떨 때가 조건이 3개가 필요하고
어떨 때가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냐? 그것은 경계값에서 같은 쪽에 있다면 조건 3개 필요해요. 경계값을 기준으로 서로 근이 쪼개지면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요. 자, 조건 3개는 뭐라고요? 경계값 기준으로 근이 같은 쪽에 있으면 조건이 3개 필요하다고요. 경계값을 기준으로 근이 다른 쪽에 있으면 조건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자, 두 근이 다른 부호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근이 다른 부호는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것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0을 기준으로, 0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근이 서로 쪼개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는 조건 딱 하나만 필요해.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 함수값이라는 조건만 필요해요. 이렇게 되려면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거든. 조건의 개수가 왜 중요하냐면 조건의 개수를 먼저 알고 식을 세워야지만 빠짐없이 제한 범위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조건이 필요할지도 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일단은 좋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인 거예요. 근의 분리를 풀려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그 문제가 근의 분리다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 애초에 접근을 못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근의 분리라고요? 이 참수가 있는데 제한 범위가 주어진 이 참수의 근의 조건을 풀 때는 근의 분리야. 됐어? 그것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 후에 함, 판, 대를 판단하는 건데 세 가지가 다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건이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떻게 조건이 세 개가 다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 경계값을, 이 함수값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그놈이 같은 쪽에 있느냐 다른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건의 개수가 판단되는 거다라는 거죠. 일단은 적어는 둡니다. 근의 분리 29번 아래에다가 29번 아래에 이놈과 이놈을 같이 적어주세요. 자, 물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외워주시고요. 필기부터 외워줍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외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결과들을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한 다음에 다 유도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 후.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빈칸이 막 나와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다 유도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 후 유도하는 거야. 됐어? 자, 이거 필기한 다음에 그 29번 오른쪽에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래프를 그린 후 유도라고 적어놓으세요. 요 박스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채웁니다. 근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빈칸은 전부 다 유도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거야. 됐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수학적 센스, 수학적 사고는 점점 높아져야 돼요. 점점 높아져야 되고 잘 모르면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수학 실력을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줄게. 자, 예제 7번. 예제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 빼기 4x 플러스 2m 이꼴 빵이래요. 자,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가 있는데 1번 두 근이 모두 이보다 크대요. 2번 두 근이 모두 이보다 작대요. 3번
2가 두 근 사이에 있대요. 아, 문제를 봤을 때 근의 분리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근의 분리 맞아요? 현수야, 근의 분리 맞아? 왜? 왜 근의 분리인데? 그렇지? 2차 식에서 어떤 제한 범위 내에서의 근의 관계, 그렇죠? 아, 근의 분리라고, 근의 분리. 그러면 요 1, 2, 3번을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대. 아,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것은 2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함수가 최고차계수 양수인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맞죠? 그것은 2라고 하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두 분이 같은 쪽에 있는 거니까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 필요한 거라고. 맞죠? 경계값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으면 조건이 3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조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 3개의 조건을 다 쓰란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뭐야? 함이라는 것은 경계값 1대의 함수값을 말하니까 아, 이놈은 2를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 두 번째 판별식이죠. 서로 다른 이런 말은 없으니까 요 함수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의 대칭축. 이 함수의 대칭축 원인 n-4죠. 완전 제곱글로 붙이면 자, 대칭축 n-4인 건 바로 파악되죠. 그치? 바로 파악되지? 선생님 저 대칭축 못 구합니다. 기본만 내려가셔야 됩니다. 대칭축 n-4가 어때야 돼?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n의 범위를 구하면 이게 1번 정답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번 2가 두 근 사이에 있대요. 그 말은 3번은 2가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니? 경계값을 기준으로 근이 서로 분리가 된 거라고. 2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2보다 큰 놈, 하나는 작은 놈이잖아. 경계값 기준으로 서로 근이 다른 쪽에 있으면 오직 하나의 조건만 쓰면 돼요. 항상 그 하나의 조건이란 함입니다. 함. 그럼 얘는 뭐만 쓰면 돼? 2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3번은 그냥 F2가 0보다 작아지는 m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왜 조건 하나만 쓰면 되냐면 이 일대값이 음수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판별식은 자동적으로 0보다 커지게 되고요. 이 함수는 대칭축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3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경계값 기준으로 같은 쪽에 근이 있다면 조건 3개를 다 사용해보자. 경계값을 기준으로 근이 나뉘어진다면 함수값에 대한 조건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 되었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보자. 여긴 다 암기하는 거야. 요거는 그냥 기본이야. 이건 기본. 기초. 이건 기초야. 그냥 암기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0을 기준으로 갔던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숫자들을 기준으로 이러한 상황, 이차함수가 제한 범위에서의 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때는 근의 분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그룹이 경계값 기준으로 같은 쪽이냐 다른 쪽에 있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 쓰일 수도 있고 조건의 일부분이 쓰일 수도 있더라. 자, 정리되었습니까? 다 필기해놨죠? 필기해놨지? 자, 그러면
자, 같은 상황의 문제인 예제 8번으로 들어갈게요. 역시 근의 분리입니다. 이제는 요거는 지울게. 요거는 지울게. 머릿속에 들어갔으니까 지울게요. 아, 8번에 예제 8번 30번 예제 8번.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m 빼기 2 이퀄 0. 자, 이놈의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근은 1보다 큰 m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문제 봤을 때 근의 분리인 건 맞아요? 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근의 분리 맞아? 진우가 근의 분리 맞아? 이 문제? 근의 분리 맞아? 맞잖아. 맞지, 그치? 맞잖아. 왜? 이게 왜 근의 분리야? 제한 범위가 있는 근의 관계니까. 그러니? 자, 제한 범위가 주어진 근의 관계니까 근의 분리죠? 그럼 뭐라고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라는 것은 y축을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x축과 경계값, 여기서의 경계값은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가져서 어떻게 생겼대? 한 놈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놈은 1보다 큰 거니까 그럼 이 최고차기수 양수의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1이 경계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근이 서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을 경계로 근이 하나는 얘보다 작고 하나는 큰 거잖아. 나뉘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 조건 몇 개 필요한 거야? 조건 하나 필요한 거죠. 여기서 조건이 하나 필요한 거잖아요. 또 1을 기준으로 근이 나뉘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도 조건이 한 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조건 두 개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두 조건이다. 뭐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아야겠죠. 1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이 두 개만 써주면 정답인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그럼 계속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이제는 3x 제곱 플러스 6mx 빼기 3m 빼기 1 이퀄 빵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존재하는 그런 m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 근의 분리야. 왜? 똑같잖아. 제한 범위가 있는 이차함수의 근의 관계니까 역시 이것도 뭐야? 그래프를 그리면 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두 근이 둘 다 이 값 사이에 있다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것은 마이너스 1과 1이 경계값인데 그러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근이 둘 다 같은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조건을 3개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얘가 또 같은 쪽에 있으니까 또 조건 3개를 생각해야 돼. 물론 그 조건 둘은 서로 겹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의 조건 3개라는 것은 뭐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죠. 그리고 여기도 1을 집어넣은 값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변말은 없지. 그냥 두 근이니까, 그치? 그럼 판별식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대칭축. 이거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m이네요. 그러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m은 대칭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건 3개.
조건 3개 이걸 말하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후 함, 판, 대, 함판대. 같은 쪽에 글이 있으니까 함판대. 얘는 하나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나의 경계값 기준으로 글이 쪼개져 있으니까 조건 하나, 함을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근의 분리다. 근의 분리다. 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예제입니다. 예제. 일단 예제고,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 문제였죠. 자, 그래프니 이해되죠?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리 파트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문제를 보고 풀긴 푸는데 계속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찜찜할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지금 요 수업을 통해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찝찝한 마음이 좀 사라졌을 거야. 아, 이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 거야. 그치? 뭔가 좀 시무리시지 않았어요? 가슴이?